물리학을 이제 한번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물리학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은 그 단원이 뭐 되게 일반학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체 법칙이라든지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양자나 이제 전기화학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물리에서 또 물리랑 무기랑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체화학에 관련된 부분들. 뭐 요번 문제의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는 광학하고 화학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출제 영역이 지금 보니까 화학 반응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얘기하는 대로 전 교과에 이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제 한 문항씩은 다 모든 챕터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화학 반응식하고 화학 반응 속도론하고 이제 광학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물리학이라는 게 물리화학 자체만으로도 좀 비중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난이도 면으로 봤을 때도 조금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물리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다른 과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물리학이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물리학이 많이 나오고 물리학 자체의 어떤 비중 그게 크다는 것보다는 뭐 똑같은 문제를 내고는 있고 난이도지만, 워낙에 물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다른 과목들의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에서도 이제 물리학의 어떤 그 기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번에 기출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브롬이 반응해가지고 HBr이 생성되는 광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를 사실은 다 같이 읽고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토막토막 잘려져 있어요. 문항 자체가 되게 이렇게 많이 길죠. 그래서 일단은 반응식, 전체 반응식을 주고 각 반응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요 이제 알파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화학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문제를 풀고 식을 유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요 문항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류상태 근사법이라는 게 일반학, 웬만한 그 고급 일반학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일반학을 조금 참고로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속도적으로 빠르고 이해적인 면에서도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일반학에 있는 화학 반응 속도론에 대한 개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중간 그 체라든지 아니면 광학 반응에 관련된 부분들이 플러스 추가돼서 그걸 같이 엮어낸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여기 들어가는 애가 누구냐, 요거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다 보고 식 이렇게 유도해서 요거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에서는요, 식을 저 정도 난이도까지는 유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정도까지 난이도로 문제를 유도한 다음에 그게 뭘 해석하는, 뭐라 그랬다나,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이 되게 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은 사실은 그 속도론에 대한 통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이 무엇이고 연속 반응이 이제 그 앞에 나오긴 하는데, 정리를 하다가 연속 반응까지 좀 얘기를 하다가 뺐어요. 그리고 그냥 기출 문항을 충실히 풀 수 있는 쪽의 내용들만 조금 뽑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가뿐하게 들어갑시다. 이제 이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응 속도에 관련된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라는 거는 반응물이나 없어지고 있는 반응물이나 또 생기고 있는 생성물에 대한 그 농도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 반응 속도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미분 적분을 하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유형들의 내용들이 이제 그 일반학이나 물리학 부분에서 좀 비중 있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반응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 구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워낙에 양수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반응 속도라는 거는 그냥 양수값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가만 내뒀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갖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도 이거는 프로덕트 쪽이겠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플러스가 되네. 그럼 이게 자꾸 없어지는 애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반응물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호만 봐도 일단은 우리가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반응 속도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용어적인 문제를, 뒤에 문제를 풀기 전에 용어적인 문제 해석을 하고 가면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그 화학 평형에서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체 반응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건 분석화하고도 연결이 있는데요. 분석화학에서도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실험의 초기 농도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초기 속도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험의 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앞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농도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찮은 거예요. 화학종이 앞에서 분석화학 풀 때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얘의 정확한 반응 속도를 우리가 개념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뭉뚱그린 거예요. 사실상. 그게 무슨 얘기냐? 역반응이 나오기 전에 반응 속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어떤 화학종이 나온 데 있어서 우리가 초기 속도법을 이용하고 처음 0초에서 5초, 5초에서 10초, 6초에서 10초에 해당되는 어떤 각각의 농도들이 나왔다. 그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속도가 어떻고 거기에 대한 평형상수가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얘기들은 보통 초기 속도법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역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요것들에 대한 속도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농도를 구하고 그 속도를 구하고 상수를 구하는 것들, 이게 이제 보통 초기 속도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앞부분에 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선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각 반응 전체를 나타내는 전체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전체 반응식이지만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각 반응이 단계별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있어서 각 단일 단계 어쩌저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분명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전체 반응식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생성되다가 아마 없어졌겠구나.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론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중간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각 단일 단계 반응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갈 때 그 상수 K1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두 번째 갈 때 이 상수를 K2라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면은 K1, K2, K3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평형 상수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전체 평형 상수 값을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간에 있다가 없어질 건데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간체의 반응 속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랬죠. 초기 속도법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반응 속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이제 바로 정류상태 근사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분자도에 대한 내용은 각 그 단계별로 봤을 때 각 단계에서 이것들이 진짜로 반응하고 있는, 즉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분자들을 우리가 분자도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용어 설명이 아마 물리학 책에서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을 텐데, 분자도라는 거는 충돌하는 그 화학종의 수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1분자,
같은 화학종이라도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자 반응.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자 반응에서 A라고 있는 거, 그래서 2A의 생성물이 나오게 만약에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반응 속도식으로 썼을 때는 상수 K에다가 A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3분자 반응 뭐 드물지만 어쨌든 이런 3분자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그러면 A의 제곱에 B라고 요거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해준다는 거. 요걸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 문항을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응 메커니즘 할 때 저희가 그 전체 반응하고 각 단계의 그 반응 속도 시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일반학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잘 서로 똑같은 애들은 캔슬 아웃 해가지고 남아있는 애들만 살아남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전체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봤을 때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일 단계 각 단계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봐서 남았을 때 요게 이제 전체 반응식이 된다. 그러니까 요 각 단일 단계 반응을 더해 봤을 때 요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한 그 전체 반응식하고 같으면 요 식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더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전체 반응식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단일 단계 각각의 반응을 합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이 결과가 전체 반응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1단계는 통과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통과. 그리고 이 값은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나와준 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K 나오고 NO 이 이산화질소의 제곱에 해당되는 게 전체 반응의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그 단일 단계 반응들을 총 합했을 때랑 실제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것이랑 저 값조차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만족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무슨 얘기냐? 각 단계마다 반응 속도가 틀리죠. 그런데 느린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느린 단계 저희가 뭐라 그러죠? 활성 에너지가 갑자기 확 큰 단계니까, 예,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반응 속도 결정하는 단계는 이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우리가 실험으로 했을 때 요거 실험 값으로 나온 진짜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이하고 같아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반응 속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건데, 얘가 생성되는 요 생성 속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요것이 생성되고 있는 농도 변화량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K1이라고 했을 때, 요 K1에 해당되는 것. 즉, 여기가 K1이라고 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분의 요것이 K1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생님? 예? K 어떤 그 속도 상수 K가 있을 때 반응 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 물질의 농도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거는 요거랑 요거를 곱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K NO2의 제곱은 자, 델타 시간 변화량 분의 NO3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요 첫 번째 식으로 봐서 K1, NO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요 값이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했을 때의 값하고 지금은 같이 나왔어요. 되게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패스. 첫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화학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NO하고 O2가 반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NO2가 만들어지고 있는 요 단계의 반응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봤을 때 이거 관측된 상수가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실험했을 때의 반응 속도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NO의 제곱하고 O2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도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 실험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아마 식을 줄 텐데요. 그 식을 가지고 쟤하고 같은 식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저거는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그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O2 분자하고 두 개의 NO 분자, 그래서 세 분자가 반응을 하는 거죠. 3분자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3분자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물다고 보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아웃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 메커니즘을 따지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보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의 어떤 메커니즘을 따져서 봤을 때 이렇게 두 분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N2O2가 만들어지고 그 N2O2하고 산소가 또 반응해서 NO2가 만들어지고 있는 각 단계의 반응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느린 단계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속도를 우리가 K2라고 하고 N2O2, 자, 요 값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요거 만들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요 속도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반응으로 이렇게 가는 반응 속도하고 역반응으로 가는 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가역 반응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저 대문자 K예요. 또 다른 상수 K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K1.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게 여기 나와 있는 스몰 k하고 이 k하고는 지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상수라고 봤을 때, 자, 요것분에 요거는 가역 반응 한다고 치고 요 정반응하러 가는 것과 역반응 가는 거의 반응 속도가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K1이라고 잡아주면은 요 K1을 우리가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K1이라고 잡았을 때 요 값을 정리를 하면 N2O2는 K1의 NO2라고 요 식이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N2O2에 해당되는 요 값을 우리가 어디에다 넣을 수 있냐면 다시 그대로 여기 요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빈칸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빈칸을 좀 채워서 같이 정리를 해 보시고 여기다가 거기 빈칸이 없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했을 때 그 총식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N2O2에 O2처럼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실험적으로 나왔던 그 식하고 지금 우리가 나온 이렇게 그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이용해서 나온 식하고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옳은 진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항으로 점점 근접을 해볼게요. 브롬하고 그 다음에 M하고 반응하는데 저기 있는 M이라는 화학조는 우리 문제 자체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저게 반응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변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화학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M은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브롬이 BrBr로 이렇게 변환되는데 이제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화학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반응에서 요 두 번째 단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식이 속도 결정 단계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K2 그러면 K2의 BrH2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아마 살짝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BR. 왜냐하면 이 BR이라는 게 나중에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BR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첫 번째 평형 반응식에서 요 첫 번째 평형 반응식을 봤을 때 저기를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봐서 K1하고 K2의 반응 속도가 같아진다고 보면은 BR2분의 BR의 제곱은 요게 이제 새로운 속도 상수로 나타낸 거예요.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속도 상수 대문자 K1이라고 나타낸 거고 이제 이 K1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식이 생략됐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K1 대문자 바뀐 상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이게 BR2네요. BR2.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보시고 이제 지울게요. 하고 루트 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트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총 정리한 게 브롬이 K1의 2분의 1, BR2의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식이 이제 앞에 H2, BR2. 그러면
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하고 실제로 실험해서 나온 실험값하고 같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 식들이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뒤에 그 연습 문제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연습 문제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는 HBR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H의 라디칼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정류상태 근사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정류상태 근사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1번, 2번에서 2번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체의 농도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애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리액탄트들이 있을 거예요. 반응 물질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중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의 반응 속도 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꾸 없어지면서 프로덕으로 만들어지는 그 반응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 중간 과정의 반응 속도들은 각각 다르지만 어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정류상태 근사법이라고 하냐면 이거 생겼는데 얘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이쪽에서 물 빼고 그곳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정류상태 근사법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애들이 똑같아지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냐면 0이라고 그냥 잡아놓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간단하게 식을 풀 수가 있다. 그거를 개념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항이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식은 되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해요. 식을 꼼꼼하게 안 쓰시는 분들은 자꾸 틀려요. 덜렁덜렁거리거나 이제 덤벙대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K4분의 이제 얼마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놓고 정답에다가는 K4라고 썼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무리 꼼꼼하게 풀고 해석 다시 보고 하는 것들, 흘리지 말고 하는 것들. 자, 얘는 진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조금 더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가면 얘가 지금 이게 중간체라고 표현한 거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중간체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반응 속도의 가역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충돌에 의한 들뜬 상태. 그래서 스타라고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제 얘가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자, 처음에 요게 없었다가 지금 이게 생성이 될 거고 생성이 되려고 할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 일로 가는 애도 있을 거고요. 또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생성됐던 K1에다가 역으로 가는 애는 K 역반응이 되는 거니까 반응 속도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얘도 생성되는 애가 자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문제 직접 풀어볼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반응식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요게 실제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이 반응식에서 이것을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해 가지고 봤을 때 반응 속도 델타 T분의 D 그래서 N2O5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0이라고 잡았을 때 N2O5 스타예요. 빠졌어요. 그쵸? 이 말이 안 되죠. 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스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제로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중간체 값을 제로라고 잡아줬을 때, 자, 0이라고 잡아주고, 요 식은 앞에 있는 식, 요것을 여러분들 좀 같이 보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제 일로 가죠? 그때는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가죠. 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애가 또 제로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자꾸 즉 여기서는 반응물인데 이제 생성물이 생성되면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즉 K1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됐을 때 중간체에서 여기 N2O5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요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역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식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 다시 앞을 보면 요게 이제 또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K2의 N2O5 스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요 식을 정리를 한 건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본 거죠. equal 플러스 이게 이거예요. 그죠? 네, 정류상태 근탄법에 의해서 저게 전체가 제로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정리를, 요게 이제 이퀄 관계가 되고 요거 플러스가 돼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한 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반응식이라고 했을 때 전체 반응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사실은 세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인자이기 때문에 쟤도 반응 속도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도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도 반응 속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얘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2 앞에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앞에 개수 2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몰의 분자가 생성이 되는 데 있어서 생성물이 2몰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얘하고 반응 속도를 이퀄 관계로 놓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개수 2를 2분의 1을 해줘야 둘이 이퀄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반응 속도 식에서 2분의 1에 NO2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요게 N2O5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K2의 N2O5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한번 해주면 돼요. N2O5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그대로 해주게 되면, 정리를 하면 그대로 K2, K1, M, K1에 K2 요거 나온 식을 여기다 대입을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K1이라고 하고 여기를 K2라고 하면 요 부분이 N2O5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그 반응 속도식이 요게 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N2O5 스타라는 게 이제 중간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식을 이용을 한 다음에 중간체에서 없어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반응식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화학종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요게 이제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한 화학 반응 그 속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문항으로 가보자. 이것도 사실 차근차근 하면 헷갈리진 않는데, 보다가 식이 너무 많으면 식을 자꾸 흘려요. 식이. 저만 그런가요? 이게 식이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예요. 이게 이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제 15-20이었나? 거기 식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을 하는데, 요 라디칼 반응처럼 보이는 요 전체 반응 있죠? 연쇄, 궤시, 그 다음에 전파, 이런 단계 반응. 이건 다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거 단계 자체도 달라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딱 정리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런 라디칼에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밝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빠지는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라디칼이 어쨌든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이제 개시 단계라고 해요. 이거 보통 우리 유기화학 부분에서 처음에 라디칼 반응할 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죠. 지금 물리 부분에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라디칼에 이런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K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요 상태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꾸 2개씩 넘어가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브롬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M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 자체는 굉장히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빠른 단계 평형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브롬이 수소하고 반응해서 HBr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H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K2, 반응 속도가 K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브롬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브롬 라디칼이, 이 브롬 라디칼은 이 반응에 의해서 다시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HBr하고 H하고 반응해서 나온 H, 그다음에 또 다른 브롬하고 반응해서 나온 또 다른 HBr가 BR이 만들어지는 이 단계를 K3. 그래서 이 단계도 이제 빠른 단계 반응이 되는데 전체 반응 속도 단계가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 방식이 반응 보니까 얘만 되게 느리다. 그래서 이 느린 반응을 여기다 반응 속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K2에 BR에 H2를 적어준 건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BR을 없애야 되겠죠. 네, BR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처럼 반응 차수가 이제 분수인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관측된 형태에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초기 반응 속도라는 얘기 지금 앞에 나오고 있죠. 초기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실제 관측을 한 결과 나와 있는 반응 속도 상수가 반응 속도식이 되는데, 요게 브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수가 나왔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첫 번째 단계 반응에서, 이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그 문항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놓고 전체 반응식 있죠. 1, 2, 3, 4단계 그 반응식을 써놓고 옆에다 놓고 같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좀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평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브롬이었던 애가 BR2가 브롬 만드는 과정으로 바뀌는 식이 첫 번째 단계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반응, 역반응 있을 거고, 그 단계를 우리가 K1이라고 했을 때 이 K1은 조식 정리를 하면 BR 제곱은 K1의 BR2, BR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루트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1의 2분의 1이나 BR2의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응 속도 그 앞에 나와 있는 반응 속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요게 전체 반응 속도 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온 반응 식하고 실험 결과에서 나온 반응 식이 지금 현재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건데, 그 여러분들 아마 자료에 가 있는 게 뭘로 정리가 되어 있냐 하면, 아마 여기를 K1으로 놓고 여기를 K2로 놓고 여기를 K3, K4, K5로 놓고 이렇게 풀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문제에 실제 나와 있는 문제처럼 본다면, 이게 여기를 J로 잡고 반응 속도 첫 번째 단계식을 J로 잡고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뒤에 나와 있는 그 풀이 과정이 여기 K1, K2로 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헷갈리지만 않고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를 K1, 2, 3, 4, 5 이렇게 저는 잡고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같이 문항 풀면서는 그러면은 원래 시험지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같이 풀어보죠. 네, 그럼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류상태 근사법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이 최종 식에서 이게 완전히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요만큼 미지수로 숨겨놓은 거니까 요거까지 계산하면 그게 이제 우리 미션이 완료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브롬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브롬에 해당되는 식이 첫 번째 단계식하고 그 다음에 브롬 두 번째 단계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써야 되는 거죠. 브롬에 관련된 건. 왜냐하면 브롬 라디칼이 있는 애를 지금 반응 속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애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계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J가 되는데, 요 브롬이 반응을 해서 이 BR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J 곱하기 BR2 아니면 이 J가 BR2분의 BR 라디칼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J를 이용해서
반응 속도식을 쓴 게 K1을 제가 J라고 바꿀게요. J의 BR2. 요게 첫 번째 단계 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BR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소모되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 네, K1의 BrH2 됐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고 세 번째 단계에서, 네, 세 번째 단계에서 BR이 또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K2 HBr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지금 이거 했죠? 헷갈리니까 어디까지 했나요? 제가 셋, 네 번, 여긴가요? 여기 할 차례죠? HBr 여기 할 차례예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브롬이 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네, 뭐 빼먹었네. 요거 빼먹었나요? 네. 그러면 자, 요 단계에서 얘가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플러스 K3의 HBr 그리고 요 브롬은 다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K4의 Br의 제곱. 이건 아까 그 단일 단계 반응, 각 단계 반응에서 그 분자도를 보고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 4분의 1 된 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랑 똑같이 식을 H에 대한 식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H에 대한 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거는 끝났고, 근데 이 식도 만들어 놓고 앞에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만들 그 H에 관련된 식하고 더해줘야 돼요. 합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식의 모양이 절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또 제가 2개 넘겼나요? 네. 자, 그 다음에 H에 해당되는 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H에 관련된 식이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식하고 네 번째 단계 식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지금 2단계에서 보면은 얘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K1, 여기가 1이에요. K1 BrH2 마이너스, 왜냐하면 없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반응물이니까, 그러니까 반응물은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K2의 HBr2 그 다음에 또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K3의 HBr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쟤네들의 반응 속도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이제 써놓은 식이 2개가 생기셨죠. 그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더해 주셔야 돼요. 그 식 2개를 다 정리해서 더해 놓으면 아마 지워지고 남아있는 항이 2가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항 2가지, 즉 여기서 얘는 지워버리면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지금 1, 2, 3, 4가 조금 하나씩 밀렸어요. 그것만 감안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가 J고요. 여기가 K1, K2, K3, K1, K2, K3. 자, 얘네들을 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퀄로 0이니까 둘이 같아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게 EJ구나. 여기가 J, BR2에 자, BR2 이퀄 K, 여기 5죠. 4죠. 네, K4예요. K4의 BR 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요 BR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중간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K4가 이쪽으로 가겠고, K4. 그 다음에 얘 때문에 2분의 1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식이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 식을 단계 1, 2, 3 식을 쭉 정리를 한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한 식이 요거고요. 이제 우리 그 시험지하고 맞춰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러면 EJ가 되고 여기 K4가 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거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항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문항이 이번 기출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이제 BR을 앞에서 우리가 H 중심으로 해서 풀었던 요거 있죠?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 제일 두 번째로 풀어서 식 유도했던 거, H에 관련된 식 유도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BR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H였으니까. 그러니까 H 중심으로 놓은 식에다가 BR을 넣어서 요 BR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BR을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번거롭긴 하지만 실수하지 않게, 흘리지 않게 가려고 에다가 K4에다가 EJ에다가 BR2 요거의 2분의 1, 요거 전체 2분의 1, 그리고 여기 H2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흘린 식 없죠? 현재 여기까지. 나머지만 이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K4에다가 이게 BR에 해당되는 전체 위의 식이고요. 밑에다가 K3, 요건 나머지 그대로. 얘 그대로.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다시 그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식 그대로 썼다고 똑같이 치고 2분의 1 요거 BR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H2 좀 이렇게 써놔야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알파가 뭔지 그럼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게 문제인가요? 예, 여기가 문제죠. 자, 그럼 얘 똑같고 그 다음에 J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H2 됐고 J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있고, 그럼 나머지는 뭐죠? K2 그 다음에 K4 그 다음에 EJ 요거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 요게 이제 알파 부분이 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의 2분의 1에 또 여기까지 쳐줘야 되는데, 네, 4의 2분의 1에 전체 해당되는 거에 그 다음에 K1 또 앞에 남아있는 거 있나 어디 봅시다. K1 BR2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뭐 좀 빼진 거 있나 볼게요. 한번 조식에서 어디까지 갔죠? 네, 여기까지. 이건 HBR에 해당되는 거고, 네, 요거에 해당되는 식이에요. 요거에 이거 총 해당되는 식인데 요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부분이 또 다시 2하고 3이라고 치고 요거 1이라고 치고 요거 4, 그다음에 여기가 J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수소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제에서 J의 2분의 1이 아빠에 나왔었나? 문제를 봐야 돼요. 잠깐만요. 자, 우리 문제에서 H2 빠지고 그 다음에 BR의 2분의 1, J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요게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K1, K4분의 2의 2분의 1 해당되는 거, K4의 2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BR2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알파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다 써놓고 앞에 전체 그 시험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알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 알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그 문제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가게 되면 HBR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마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더 약해지진 않겠죠. 좀 더 진하게 가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아마 챕터 15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물리화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즉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해 가지고 반응 속도식 레이트를 구하는 그런 그 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유도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물어보고 있겠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물리학 부분은 이제 무기 마치고 나서 앞단원에 해당되고 있는 기체 법칙이라든지 기체 분자 운동론, 그리고 이제 연력학 관련된 내용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더 심화로 갈 경우에는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라든지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화학 반응 속도론, 오늘 했던 내용들,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준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물리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더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